이건 해놓은 있는데. 어디 읽을 차례입니까? 15편 8장이요. 15편.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를 얘기해요? 지난번에 공부한 거 싼데에 음, 그거는 이제 가을 학기가 되면 음, 중등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음. 기초반이고 그거를 해서 그때 또 한다. 그 얘기해 주세요. 고 아,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중급반 강의를 준비하고 아마 12월 달에 연말 연시쯤에서 중급반을 또 10강을 또 할 생각이에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이요? 예. 예, 그분들은 거기에 속해서 근데 우리 공부하러 여기는 들어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들어와도 좋으냐 그래서 진짜 강력하게 환영입니다 그런 소리를 안 한 것 같아. 둘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섞여서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데 혼자서는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알고 내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들으면 되니까.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림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오래돼서 또 잊어버리셨으면. 내가 이 그림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시계 반대 이 방향으로 그림은 돌리는 거죠. 여기 거리에 관계된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엘렌 그레이체크라고 유라시아서 읽는 사람 중에서 물리학자들이 또 있어요. 예.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아, 적어놓은 숫자를 그대로 이용했으니까 아, 은하수가 은하수의 크기가 지름이 한 10만 광년 된다 그래요. 125 킬로 라이트 years. 그러니까 12만 5천 광년이다. 지름이. 라이트. 예, 뭐 대략 대충 10만 광년이라고 보면 돼요. 은하수가. 그리고 요게 두께가 얼마나 되냐? 한 1000광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께는 아래 위를 재는 겁니까? 이건 이거 잠깐만요. 이 계란 프라이를 하면은 예, 가운데 노른자가 있죠. 가운데가 좀 예, 불룩해요. 예, 그런 것처럼 가운데는 좀 불룩하고 가장자리 가면은 좀 얇아지는데 예. 계란 프라이를 하면은 이 두께가 뭐 한 1cm 정도 되잖아요. 계란 후라이가 계란 프라이 중심에 1cm인데 보면 가운데는 1cm 정도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예, 만들어. 그거는 계란 프라이 한 거는 밀키웨이 은하수를 묘사하는데 적당하지가 않고 실제 비율이 두께가 1000광년이고 크기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면은
아주 납작한 우주예요. 납작한 우주? 예. 별들이 많은 걸 우주라 그러나요? 이렇게 은하수 같이. 어, 아주 납작한 갤럭시의 아, 은하예요. 은하수는 고유명사하고 밀키웨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비례를 다시 얘기하면은 어, 천광년을 1mm로 계산하면 음, 두께가 1mm고 음. 그 다음에 가로 지름이 그거의 100배 가량 돼요. 그러니까 어, 크기는 지름은 100mm 그러니까 125. 10cm가 되나? 아직 계란 후라이를 센 걸 얘기해요. 계란 프라이를 쟀을 경우에 예, 10cm 됩니다. 10만이니까 10, 10cm, 10cm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납작하게 하면. 100mm, 음, 100mm면 10cm지. 음, 네. 예. 음. 그러니까 아주 얇은 과자 같아요. 은하수가. 은하수가 아, 이렇게 옆으로는 푹 퍼져 있는데 음, 그 두께는 아주 얇다고 청광년뿐이 안 되니까. 근데 아, 이 보통 갤럭시들, 보통 은하들이 다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음. 좀 길쭉하지 않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퍼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은하수가 이게 반 반올림 하면은 이제 10만 광년이 되는데 이거를 일곱 초우주를 어, 그래 보면 이 두께가 14 million light years.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컬서가 지금 플러스 컬서가 보이죠? 예. 요만한 게 은하수, 은하수가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제7초우주하고 은하수하고 비교하면 요런 게 수북히 쌓아놔야 될 거예요. 음, 은하수를. 은하수를 음, 은하수를 몇천 개 수북히 쌓아놓으면 아마 한 초우주가 제7 한 됩니까? 초우주 정도 될 거예요. 음, 비교해서 크기가 얼마큼 될까 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예, 거예요. 은하수 수빅이 쌓아놓으면 그게 한 초우주 정도 된다. 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또 observable universe라고 있어요. 관측이 가능한 아, 우주. 그러면은 그러면 관측이 가능한 우주가 이 어, 폭이라고 그래야 될까? 지름이 음, 90 billion light years, 지름이 900억 광년이에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 관측이 가능한 우주라는 거는 이 일곱 초우주보다 훨씬 커요. 아, 그런데 유라시아서에는 이 바깥 우주라는 게 또 있거든요. 대우주 말고 예, 바깥에 우주가 4층이 있는데 아, 맨 마지막에 제4 초우주. 바깥 우주는 어, 이런 바깥 제4,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 다 포함해서 예. 얼만큼 큰가? 그러면 요 초우주 하나마다 그것을 만들어낸 아키텍트가 있다고 음, 건축가 저, 건축가가 요거 계산한 거는 그 마스터 아키텍트가
2만 4천 명 돼요. 지금 실제로 우리 유란시아석에서 얘기하는 거 유라시아 있습니까? 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마스터 아키텍트 숫자가 2만 4천 명가량 되는데 2만 4천. 그 하나하나가 대우주보다 아니, 초우주보다 훨씬 크다 그래요. 초우주보다 크다고? 여기 7 초우주보다 훨씬 크다 그래요. 일곱 초우주를 합해 놓은 것보다 아니면 아니 각자가 각 초우주. 각 네?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 2만 4천 개 정도가 있는데 바깥 우주가 예, 2만 4천 개가량 있는데 아, 각 우주가 7 초우주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요. 그래도 그 초우주는 1우주, 2우주, 초우주. 예, 그 초우주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7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 각 초우주 이게 초우주 하나마다 7개 있는데 각 초우주보다 크다. 더 크다. 더 크면 더 컸지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게 그러면 과학자들이 한 거를 뭐라 그랬죠? 이름을? observable observable. universe 그거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음. 수 있는데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모서리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커가지고. 얼마큼 더 큰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예, 이준 선생님 지금 요즘 이런 공부가 재밌죠? 과학적인 거 막 나오고 그래서 전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서 예,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감을 좀 잡게 예. 했으니까 안 그러면 예, 상상이 전혀 안 돼. 자세한 내용은 나도 잘 모르겠고 이 물리학 부분은 예. 예,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건성으로 읽어요. 예, 추측을.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8. 에너지의 통제와 조절. 초우주의 본부 구체들은 그 다양한 구역을 위해서 동력 에너지를 규제하는 효과적 장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고 구성 분자인 지역 우주들까지 에너지를 향하게 하는 초점으로 쓰인다. 본부 구체들은 조직된 공간을 순환하는 물리적 에너지의 균형을 잡고 통제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초우주의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이 연장된 규제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은 각자 이 명백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명 있는 지적 존재와 반살아있는 지적 존재이다. 이 동력 중심과 통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낮은 계급은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데 그들은 의지가 없고 선택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기능은 아주 영리하지만 겉보기에 자동이며 상당히 전문화된 조직에 본래부터 있다. 초우주의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은 우주력 분야를 구성하는 30개 에너지 체계를 지휘하고 어느 정도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유버르사의 동력 중심들이 관리하는 물리적 에너지 회로는 초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9억 6,800만 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숫자가 하도 커서 감이 잘 안 잡혀요. 한 바퀴 도는데 음, 어, 10억 년이 걸린다. 10억 년이 예, 걸린다. 대략. 예. 그리고 여기 어, 무주력이라는 거는
인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인력, gravity. 그래비티. 아, 그라비타를 라틴어로 인력을 그라비타라고 그래요. 그라비타? 네, 그라비타, 인력. 근데 이게 똑같은 낱말을 뜻이 라틴어로 인력이란 뜻인데, 그래비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주력이라고, 예, 우주력이라고 했어. 우주력이라고 차이를 뒀어요. 땡기는 힘을 그래비티라고 이거를 하죠. 그냥 인력이라고 예, 해놓으면 혼돈이 되겠죠. 혼돈이 되니까 혼돈이 예, 되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생성되는 에너지는 내용이 있고 무게가 있다. 하지만 무게는 회전 속도, 질량, 반인력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진다. 물질의 질량은 에너지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고 어디에나 있는 에너지 속도는 다음을 나타낸다. 초기에 주어진 속도에서 이동 중에 부딪히는 질량으로 인한 지연을 빼고 초우주의 살아있는 에너지 통제자에 규제하는 기능, 그리고 근처에 상당히 가열되거나 무거운 전하를 가진 물체들의 물리적 영향을 더한 것이다.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주 계획은 작은 물질 단위들을 늘 만들고 파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다른 양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억류하거나 또는 확대하고 방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은하가 생긴 다음에 아, 은하가 극자가 출현하고 전자가 출현하면은 그게 물질 기본단위인가 봐요. 전자가 전자가 생기면은 생기면 무게가 있어요. 그때부터 극자는 무게가 없는 것 같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연하는 영향이 충분히 오래 지속될 경우에 다음에 두 가지 요인이 없다면 인력은 결국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첫째, 에너지 통제자의 반인력 영향 때문이고, 둘째로 아주 뜨거운 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 밑에서 그리고 응축된 물질로 이루어지고 큰 에너지를 가진 찬 물체 근처의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 밑에서 조직된 물질은 부서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지나치게 집합하고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리고 물리적 동력 회로를 소모하려고 위협할 때 공간에 있는 죽은 거성들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누적된 인력의 집합을 한순간에 완전히 분산하므로 에너지를 지나치게 물질화하는 인력 자체의 계속된 경향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물리 통제자들이 개입한다. 이러한 충돌 사건에서 막대한 질량의 물질은 갑자기 가장 보기 드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며 우주의 균형을 얻으려는 투쟁이 새로 시작된다. 결국 큰 물리 체계들은 안정되고 물리적으로 정착되며 초우주의 균형되고 확정된 회로에 던져진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러한 자리 잡힌 체계에서는 더 이상 충돌이나 주위를 놀라게 하는 다른 대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에너지가 공간에 있어도 열을 뺏기면은 부서져요. 열을 그냥 놔두면은 그거를 엔트로피인가 뭐 엔트로피라고 그런 용어가 있는데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열을 뺏기면 열이 없으면 음, 부서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질이 물질이 열 에너지가 그냥 놔두면은 물질로 다 변하는 거예요. 차지니까. 차지니까 뜨거웠을 때는 괜찮은데, 살아있고 어, 그렇지 않으면은, 차지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에너지 통제자가 계속 에너지를 부어 넣으면은 음, 괜찮은데, 그거를 그만두면은 조만간에, 어,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서져 가지고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질화 된다는 죽어버린다는 얘기 같던데요. 물질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죠. 네. E equal mc 스퀘어. c 스퀘어는 빛의 속도 제곱이고, 음. m은 mass고, E는 에너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그냥 놔두면 자꾸 식어버리니까, 아, 에너지가 물질로 변해버린다는 거. 변해버리는데,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따른다. 내가 뭘 여기서 알아. 여기서 예, 그게 그걸 뭐예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에너지가 늘어나는 기간에는 동력이 교란되며 열의 변동이 있고 전기의 명시가 뒤따른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기간에는 물질이 집합하고 응축하며 아주 절묘하게 균형된 회로에서 통제를 벗어나는 경향이 늘어난다. 그 결과로 파도 같거나 충돌하는 조정이 따르며 이것은 순환하는 에너지와 더 실질적으로 안정된 물질 사이의 균형을 재빨리 회복시킨다. 불타는 태양과 공간에 있는 어두운 섬들이 일으킬 듯한 그러한 작용을 예측하고 그 밖에 이해하는 것은 하늘의 별 관측자들이 맡는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는 우주의 균형을 다스리는 법칙의 대부분을 인식할 수 있고 우주의 안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말해서 우리의 예측은 믿을 만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에너지 통제와 물질 작용의 법칙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어떤 물력에 우리는 언제나 부딪힌다. 모든 물리 현상의 예측은 우리가 파라다이스로부터 우주에서 바깥으로 나감에 따라서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이 친히 관리하는 테두리를 넘어서 갈 때 우리는 확립된 표준, 그리고 근처에 있는 천문체계의 물리적 현상과 순전히 관계된 관찰과 관련하여 얻은 체험에 따라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현상과 마주친다. 일곱 초우주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물력 행위와 에너지 반응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와 반응은 통일된 균형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영토를 침투하고 바깥 공간 지역 전체에 두루 뻗는다.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온 예, 우주를 도니까 예, 각 파라다이스에서 가까울 때는 예측하기가 쉽죠. 예, 별로 주위의 영향이 어, 있어도 많지 않은데, 예. 근데 파라다이스에서 멀리 갈수록 다른 잡다한 에러들이 많이 생겨서 통계학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은 음, 그 용어가 있는데 variance라고 그래요.
베리언스. 그 베리언스는 한국말로 나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섞인 거를 베리언스라 그래요. 아니, 다른 종류가 베리언스가 버라이어티 하기서 나온 거예요. very에서 나오는 거죠. 변한다. 네. 수학 용어인데, random variable e라고 놓으면은 e 마이너스 mean, 네. 그거를 제곱해서 더한 거예요. 여기다 쓰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면 깊이 이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엡실론이나 e를 에러로 표시하고, 엡실론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 관측할 때마다 네. 에러가 이거 제곱을 하는 이유는, 덧셈을 하지 않고 제곱을 하는 이유는, 에러가 작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얼마 안 되는데 에러가 클수록 어. 제곱을 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높아져요. 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분산. 분산이라고 아니, 해서 여기 교수님, 예. 그 베리언스가 변수래요, 변수. 변, 수학 용어로. 변수는 안 변수. 해요. variable을 변수는 변수라고 그러죠. 베리 어? 베리어블? 예, variable. 스펠링 베리어블 스펠링하고 변수는 베리언스. variable이고 네. variance, variance, 네. variance는 에러가 있을 때 예측한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값. 제곱을 해줘요. 음. 그래서 에러가 크면 클수록 페널티가 더 커져요. 예측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sum of squared errors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난번에 뭐 할 때는 빨간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그거 지금 할 수가 없어. 그걸 해놔야 지금 잠깐 못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도 설명이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릴 것 같아. 이거 뭐 저길 못하겠네. 뭐가 또 아, 변했어. 너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아, 복잡하면 너무 통계학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예측한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측한 거하고. 그럼 그 차이를 엡실론이라고 그래요. 그 엡실론이 플러스면은 예측한 것보다 더 커지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엡실론이 마이너스면은 어, 실제가 예측한 것보다 적고 뭐 이런. 예,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은 프리딕션 에러죠. 예측을 하긴 하는데 예측한 게 항상 많은 게 아니고 틀리다고. 그럼 조금 틀렸을 때는 제곱을 하면은 0.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1% 곱하기 1% 제곱을 해버리면 0.01 제곱하면 0.0001 이렇게 되니까 네. 제곱을 하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키워서 에러가 난 게 열이나 과대평가했다 또는 과소평가했다 그러면 열만큼. 그럼 열을 제곱하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래서 에러가 크면 클수록 페널티가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딕션 할 때 sum of squared errors라고 그래요. 이거 통계학에 나오는 거예요. 통계과에서 얘기하는 거를 한 학기 내내 배우는 코스를 지금 1분 동안에 1분 동안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쉽지가 않은데,
squared errors. 에러가 생기면 그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요.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다 곱셈을 해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그 sum of squared errors를 그거를 그거를 작게 최소한으로 만드는 모델이 뭐냐 그거를 구하는 게 경제학의 예, 경제학에 경제학 통계학에서 예, 그런 걸 많이 써요. 예. 주식 뭐 이런 거 주식이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언제 팔 거냐 뭐 선생님 저쪽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내 음. 쪽을 보면 소리가 앞으로 안 나갈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잘 들려요. 아, 그러세요? 잘 예.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나는 오늘도 아침에 핀잔 받았는데 예. 발음을 똑똑히 하지 않는다고 아, 내가 한국 사람들 보면 마음이 포근해져가지고 그냥 그 끝에 가서 좀 발음을 하려고. 뭉개는 경향이 있는가 봐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내가 듣기에 그렇게 뭐 하는 거 미안합니다. 오케이. 신철수. 그래서 이 바깥으로 파라다이스에서 가까우면은 예, 에러가 적죠. 예,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바깥으로 멀리 갈수록 예. 에러가 점점 커져요. 에러가 플러스일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는데 점점 커지니까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갈수록 계란 후라이가 두꺼워지는 겁니까? 계란 후라이에 이게 계란 후라이는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가운데가 두꺼운데 볼록하지. 예. 이거는 밖으로 나갈수록 두꺼워지는 것 같아. 이 실제 초우주. 점점 커져. 커져 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어, 그걸 영어로 다트라고 그러나 이렇게 다, 화살 쏘는 거. 예. 화살 쏘는 거, 화살이 아니고 이렇게 그 저 술집에 꽂는 거. 가면 그 아, 그거 알아요. 화살 이렇게 던지잖아요. 예, 네. 맞을 때 가운데가 가운데 맞힌 거는 좀 틀려도 예, 맞히기가 쉽지만 예,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끝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힘들죠. 예.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 멀리 갈수록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요거는 아, 절대자들이 활동하는 거를 예. 랜덤 베리어블로 치부하니까 아마 그런가 보죠. 음. 예. 계속 읽어주세요. 더 바깥으로 멀리 갈수록 더욱 확실히 우리는 변동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현상에 부딪히는데 이것은 절대자와 체험적 신들의 측량할 수 없는 계심과 활동의 특징을 어김없이 나타낸다. 그리고 이 여러 현상은 만물에 대한 어떤 보편적 전체 통제가 있음을 가리킴이 틀림없다. 겉으로 보기에 오르본톤 초우주는 쇠약해지고 있고 바깥의 우주들은 전례 없는 미래의 활동을 위하여 정돈되고 있는 듯하다. 중앙의 하보나 우주는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인력과 열의 부재는 물질을 조직하고 한데 뭉치게 만든다. 열과 반인력은
물질을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살아있는 동력 지휘자와 물력 조직자들은 우주를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끝없는 변형을 특별히 통제하고 영리하게 지휘하는 비결이다. 성운은 흩어지고 태양은 타버리고 체계는 사라지고 행성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주는 쇠약해지지 않는다. 네, 이게 물리학자들이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엔트로피가 뭐냐? 그릇에다가 두 가지 액체를 집어넣으면은, 절반을 올리브유를 넣고 그 위에 물을 컵의 절반을 물로 채우면은 처음에는 위에는 물 있고 아래에는 기름이 있고 그러면은 반반씩 예.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내려가고. 차츰 내려가고 기름이 올라오고 기름이 더 가벼운가 보죠. 가볍겠지. 예. 그래서 시간을 무한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물하고 기름이 자꾸 섞여서 혼합물이 돼버려요. 아, 예. 그 다음에 장구한 시간이 지나면은 가벼운 기름은 위쪽에 뜨고 무거운 물은 밑에 가라앉고 이렇게 된다고. 예, 기름이 가라앉고 예, 물이 위로 뜬다. 예.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건 두 가지 순수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점점 엔트로피가 생겨서 결국에는 혼합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금방 혼합물이 돼 있는데 그걸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어, 기름이 밑으로 가고 물이 위로 뜬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혼합물이 생겨요. 그때는. 예, 그런 아, 그 이해는 내가 적당하지 않은데 음, 아무리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놔도 처음에는 깨끗한 상태 있죠.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부스러기가 생기고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부스러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 집에. 그래서 혼합이 생긴다. 두 예. 물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 물하고 기름은 얘가 적당하지 않은 게 하나는 가볍고 다른 것보다 가벼우니까 적당하지 않고 아, 두 개의 페인트가 있는데 무게가 똑같은데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아, 검은색인데 색깔이 예, 맞겠군. 처음에 반반씩이었다가 그냥 놔두면 시간이 계속 되면은 이게 두 가지가 혼합이 돼요, 섞여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 원래는 흰색하고 까만색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회색이 되어버린다고. 회색? 예. 빨간 거하고 흰 거하면 핑크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치? 그런 핑크가 거지. 되겠지. 근데 그 말은 많은데 그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예. 근데 그게 틀렸다 그 얘기예요. 아, 그게 네, 틀렸다. 왜냐면 어, 동력 지휘자가 예. 한 곳에서는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아, 그래서 막 그거를 분, 어, 교란시키고 아, 또 다른 곳에서는 에너지를 빼고 예. 맘대로 한다는 거지. 동력 지휘자가 동력 지휘자가. 그러니까 태양이 새로 생겨났다 그러면 언젠가는 몇십억 년이 지난다면 그 태양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음, 숯덩어리 같이 돼버려요. 아, 뻘겋게. 태양 아, 마지막 단계가 붉은색이. 붉은 거성이라고. 예.
레드 자이언트가 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뻥 터져가지고 백색 외성이 돼요. 드워프가 된다고. 어, 그 말은 맞는데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간섭을 안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모든 태양이 결국엔 다 부서져요. 누구 간섭하는 존재가 없으면 부서진다. 다 부서진다고. 간섭하는, 통제하는, 간섭하는 존재, 간섭하는 거에, 통제하는 존재가 우주 동력 지휘자예요. 통제하는 거에 맞아요. 간섭이 하는 게 간섭. 뭐 마찬가지 말이에요. 동력지휘자. 동력 지휘자가 막 휘저어놓는 거죠. 열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 요리조리 요리를 해서 음. 아, 새로운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새 우주를 새 만들든지 우주를. 있는 우주를 빨리 부숴버리든지 예, 청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부서워. 요리를 예, 하기 때문에 예, 동력 지휘자가 간섭하지 않으면 모든 태양계는 결국 다 예. 부서진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도 어, 에너지를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다 부서지고 엔트로피 이론이 맞다고. 근데 에너지를 계속 부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사람이 생기면 지금 지구같이. 지구 같은 곳 행성에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언젠가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태양이 검게 거무스름해지게 돼. 검수름해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인간들이 멸종된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언젠가는 다 타버리고 거무스름하게 된다. 검수름하게 되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그 말이 맞는다고. 근데 여기 유라시아서에서는 우리가 간섭 안 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당연하게 일단 사람이 생기면 계속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붓든지 예. 아니면은 옮기나요, 사람을? 사람을 옮긴다고 다른 일단, 어, 천사들이 바빠지지 온통 그냥 천사 속에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문명이 시작되면은 어, 계속된다 멸망하지 않는다.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그렇게 되지 않고, 동력주의자들이 에너지를 붓고, 여러 가지로 음, 활동을 해가지고 다 살려놓는다. 그 뜻이에요. 지구의 사람들을 살게 만들려고 태양계 자체를 요리조리 요리를 쭉 한번 요리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주물르고 있는 거라. 음. 참 고맙지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감사하지요. 성운은 흩어지고 태양은 타버리고 체계는 사라지고 행성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주는 우주는 사약해지지 않- 한쪽에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아마 있는 모양인데 한 곳에서 태양이 시커멓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태양이 새로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아, 예. 감사하죠, 그죠? 한쪽 왜냐하면 응, 토탈 썸이 에너지 합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응, 그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에서 나왔겠죠. 그렇겠죠? 예. 한쪽이 식으면 그 열이 어디로 가? 딴 데 가서 뜨겁게 만들어서
태양계를 막 시작할 수 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 에너지, 열이 식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어, 그 열로 활동을 한단 말이죠. 음. 아, 그렇군요. 배터리 나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 자동차에 배터리를 집어넣는데 예, 배터리 충전을 다 해놓은 다음에 예. 그거를 쓰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다 소모되면 다시 충전해야 돼요. 아, 충전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식어버리는 열이 없어진 거는 그냥 없어지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고 딴 놈이 그 에너지 열을 흡수한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 예. 그거를 행동하는 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에너지 동력주의자가 한단 말이죠. 에너지 동력 지휘자가. 예. 동력주의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 부어놓는다. 음. 동력주의자. 말을 자꾸 하니까 좀 머리에 들어옵니다. 좀 새까맣은 게.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9. 초우주의 회로. 파라다이스의 보편적 회로들은 일곱 초우주 영역을 실제로 침투한다. 이러한 계심의 회로들은 다음과 같다.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 인력,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 합동 행위자의 지성 인력, 그리고 영원한 섬의 물질 인력이다. 파라다이스의 보편적 회로, 그리고 절대자와 체험적 신들의 계심과 행동 외에도 초우주 공간 수준 안에서 두 가지 에너지 회로 부문, 곧 분리된 동력이 작용하는데 초우주 회로와 지역 우주 회로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초우주 회로 1. 파라다이스의 일곱 으뜸형 가운데 한 분의 통일하는 지능 회로. 그러한 우주 지성 회로는 단일 초우주에 국한된다. 2. 각 초우주에서 일곱 거울령에 비치는 봉사가 있는 회로. 3. 신비의 훈계자의 비밀 회로. 어떤 방법으로 신별이 이 회로들을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의 아버지와 서로 관련시키고 연결해 준다. 4. 영원한 아들이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서로 교통. 5. 무한한 영의 순간적 계심. 6. 파라다이스의 방송. 하보나의 공간 보고서. 7.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의 에너지 회로.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 우주 회로. 1.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하는 영, 수여 세계의 위로자, 진리의 영, 유란시아에 계신 미가엘의 영. 2. 신성한 봉사자,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 너희 세계의 성령이 쓰는 회로. 3. 다양하게 활동하는 보조지성 영들의 계심을 포함하여 지능에게 봉사하는 지역 우주 회로. 여기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 있습니까? 지역 우주 어머니하고 네. 성령, 성령하고 네. 다른 분입니까? 같은, 지옥우주 어머니 영은 영이 쓰는 회로가 성령의 회로예요. 같은 성령의 네, 회로입니까? 지옥우주 어머니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요? 네. 미가엘의 영은 진실의 영이고,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더 강력한 봉사자를 보낸다. 영을 네, 보낸다가 그거는 진실의 영을 보낸다. 진실의 영, 예수님이 직접 내리는 음, 거기가 혼동이 돼서 그 영을 지역 우주 번역하는 거를 두 낱말을 한 대 뭉쳐 썼으면 좋겠는데, 영하고, 정신하고,
그런데 진실의 영이라는 게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의 영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그걸 진리의 영, 뭐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래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반발이 많겠지.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 그 사람들은 반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틀린 걸 많이 가르치고 그 있잖아요. 뜻이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진실의 사람들이 영. 정직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으면 자꾸 은폐를 해요. 응? 은폐? 은폐한다고. 그 정부에서 뭘 잘못하면 그거를 밝혀서 고쳐야 공격하지 되는데. 않고 어. 피한단 말이죠. 피하고 자꾸 뒤덮으려고 그래요. 쓰레기를 빗자루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한 다음에 그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질 않고 어. 카펫 밑에다가 쑥 집어넣는다고. 아, 속인다는 얘기죠? 예, 속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도요타 회사 음.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그러면 정직하게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다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를 막 고쳐요. 통계를 잡아내서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조작한다고 음. 도요타에서. 짠 맞히느라고? 어, 아, 일본에서 그런단 말이죠? 도요타. 일본만이 아니고 보잉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보잉은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비행기 미국? 회사. 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저, 보잉 보잉. 아, 747 뭐 이런 거. 그럼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많이 죽게 되지. 예. 한국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 비행기 만드나요? 책임을 지고 각자가 정직하게 조사한 거를 보고해야 되는데 쓱 뭉개버리고 예.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예, 큰 일이 생기죠. 예, 그게 진실 추구하는 그게 진실의 영이에요. 이게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사람들이 속이는 게. 그게 모자라서. 진실 추구하는 정신이 모자라서. 모자라서. 예. 또 선거 때 토울, 의,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100명을 물어봤는데 100명이 뭘 어떻게 대답하나 그걸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음. 그 사람이 뭐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아니면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았는지 랜덤으로 골라서 패스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미리 사전에 속이는 무, 걸. 물어봐요. 아, 저 사람은 민주당인 것 같다 아니면 공화당인 것 같다. 그리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얘기할 사람들의 의견만 물어본다고. 예. 그것도 조작이죠. 통계 예. 조작이에요. 음. 참 사람들이. 계속 읽어주세요. 한 지역우주 안에 개별 및 통합된 회로가 초우주의 회로들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역우주의 영적 조화가 생길 때 그러한 동일한 기능과 통일된 봉사가 실제로 행해질 때 그 지역우주는 빛과 생명 속의 안정된 회로로 즉시 넘어가며
초월 우주에 완전히 연합된 영적 연방에 가입할 자격이 당장에 생긴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회의에 가입하는 필수 조건, 곧 초우주 연방의 회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안정. 한 지역 우주의 별과 행성들은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시 별이 변형하는 시기는 지나야 한다. 그 우주는 뚜렷한 행로에서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 궤도는 안전하게 마침내 안정되었어야 한다. 2. 영적 충성. 그러한 지역 우주의 사물을 주관하는 군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그 지역 우주 전체의 개별 행성, 체계, 별자리들 사이에 화목한 협동 상태가 생겼어야 한다. 알았어. 질문 있습니까? 누가 잠깐 들어왔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아, 신철수 씨인데. 잠깐만요. 전 선생이나 그분들은 아니까 그냥 들어오는데 음, 이 사람은 처음이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나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읽은 부분. 그 신철수 씨한테 전화가 안 됩니까? 되는데 음, 서류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안 되면 놔두고. 아니 괜찮아요. 내버려 둡시다. 예, 공부가 방해가 돼서 안 되겠어. 질문 있습니까? 예, 마저 읽어주세요. 너희의 지역 우주는 초우주 정부에 알려진 영적 가족에서 회원 자격을 가지기는커녕 초우주에서 물리적으로 안정된 등급에 속한다는 인정조차도 받지 못한다. 네바도는 아직도 유버르사의 대표가 없지만 내가 유버르사로부터 유란시아로 직접 온 것처럼 초우주 정부에서 우리는 때때로 특별 임무를 띠고 네바돈의 여러 세계에 파송된다. 너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로 우리는 너희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도움을 준다. 우리는 너희 우주가 초우주 가족에 관계된 우주들 안에 완전히 가입하도록 자격 갖추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따라야 질문 되겠죠? 있습니까? 예.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진실의 영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군요. 예,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죠. 진실의 영. 예, 그렇죠.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할 텐데,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은폐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꽝 터진단 말이죠. 점점 더 더 커지겠죠. 커지고. 예, 예. 근데 그 하늘에서는 이 동력 지휘자가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우리 지구에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지만 진실의 영이 결여돼가지고 그렇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0. 초우주 통치자. 초우주의 본부는 시공 영토에 높은 영적 정부가 있는 자리이다. 초우주 정부의 집행부는 삼위일체 회의에서 기원을 가지며 최고의 감독을 맡는 7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이 직접 지휘한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영의 7특별 세계, 곧 파라다이스의 가장 바깥에 있는 위성들의 주둔하는 7 최상 집행자를 통하여 초우주들을 관리한다. 초우주 본부는 거울 영과
거울 영상 보조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중간 위치로부터 이 놀라운 존재들은 엄청난 거울 작업을 행하며 이렇게 위로 중앙 우주와 아래로 지역 우주들에게 봉사한다. 호흡령이 되게 중요한 것이로군요. 정보를 정확하게.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오는 거, 네. 또 각 초우주에서 네. 파라다이스까지 정보를 아. 올리는 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거울 작용, 네. 거울 작용은 동시에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이게 네.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호흡령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정보가 딱 전해지는군요. 사고 없이 시간 지연되지 않고 시간이 안 걸리지 쓰니까. 시간을 쓰지 않고 예. 정보가 전달된다 그런 얘기예요. 호흡령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예. 우리 거울 앞에 서면 바로 또 동시에 내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처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반도체 만들 때 예. 3나노가 10억 분의 1이에요. 나노가? 3나노미터 칩을 만드는데 요즘에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ASML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ithography 되게 길다. 그런 회사, 더치 회사가 있는데 네덜란드 회사. 거기서 그 회로를 사진을 찍어서 웨이퍼에다가 그 사진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음. 필름 일종의 필름이지 필름에다가 그거를 회로를 사진을 찍은 거를 옮겨 놓는다고 거기에 쓰이는 게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울트라 바이올렛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EUV 리소그래피 카피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100 밀리언 매더 엄청나게 기계 하나에 비싸네요. 한 3, 4억 예. 달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 미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만들어내자마자 회사들이 집어가는데 근데 돈 잘 벌겠네요. 예, 네덜란드에서. 거기에서 쓰이는 게 음. 거울 작용이에요. 아, 거울 작용이에요? 네, 네. 이 사람들은 그게 거울 그 작용인 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울트라 바이올렛을 쓰는데 울트라 바이올렛이 눈에 안 보여요. 아, 그리고 그거를 회로 그림을 칩 회로를 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인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렌즈를 쓰면 그놈이 울트라 바이올렛을 흡수해 버려요. 망원경이? 그 회로를 그려놨는데 예. 렌즈를 쓰면은 예. 조그맣게 집중해서 예. 그거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빛이 흡수가 되는 거라 어, 인화가 되질 않고 흡수가 돼서 어. 없어져 버려요. 어, 그래서 그걸 렌즈를 못 쓰고 보통 카메라에는 렌즈를 쓰잖아요. 예, 렌즈를 써서 뭐 초점을 맞추고 어쩌고 보통 카메라에 쓰는 거는 괜찮은데 예, 칩 만드는 데는 예. 그 빛이 흡수가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렌, 현상을 하면 어, 픽처가 나오지 않는다는 픽처가 걸 그러면. 픽처가 이게 필름에 예,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아, 사진 찍은 대로 그대로 예.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빛이 다 흡수가 돼요. 빛이 직진하다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이거를 렌즈를 쓰면, 렌즈를 쓰면은 빛이 흡수가 돼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EUV 리토그래피 머신은 렌즈를 쓰는 게 아니고 거울을 써요. 그래서 거울 작용이 예. 쓰는 거군요.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릿 가지고 회로를 새길 때 회로를 etch하는 거죠. 이렇게 판때기 웨이퍼에 손으로 하면은 뭐 에러가 많이 생기니까 예, 회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그걸 이 필름에 인화를 시키는데 어, 렌즈를 사용하면은 예. 흡수가 돼서 다 어디가 버리는지 없고 없고, 그래서 거울을 여러 개 써요. 이리 반사, 저리 반사, 각도를 조정하고 이래서 아, 결국은 인화를 시키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그게 벌어들이면 되잖아요. 예, 그래요. 돈 잘 벌어요. 벌어들이면 되니까 일단 만들어야죠. 그거를 사용해서 음. 거울 작용을 한다는. 한국에서 그런 기계를 만들겠다. 조그만 회사가 만들었다 그래요. 이미? 예. 더치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한국에서 만들면 값이 싸지겠군요. ASML이 회사를 한국으로 옮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주 잘 그 몰라요. 다치 회사, SML 회사를 한국으로 옮긴다. 공장으로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 그,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지. 그 하- 참 한국 과학자들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 계속 같아요. 읽어주세요. 유주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어, 네, 네. 옛적부터 늘 계시니 세 말하셔도. 분이 예, 각 초우주를 주관하며 예, 그 초우주 그들은 공동으로 초우주 정부의 최고 집행자이다. 그 집행 부서에서 예, 초우주 정부의 직원은 7가지의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1. 옛적부터 늘 계시니 2. 지혜 완성자 3. 신성한 조언자 4. 우주 검열자 5. 막강한 사자 6. 고등 권위자 7.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 이름 참 근사하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름이 참 근사하죠. 옛적부터 늘 계시니 세 분은 10억 명의 지혜 완성자 군단에 직접 도움을 받으며 이들은 30억 명의 신성한 조언자와 관련되어 있다. 10억 명의 우주 검열자는 각 초우주의 행정에 소속된다. 이 세 집단은 동급의 삼위일체 성격자이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직접 신성한 기원이 있다. 나머지 세 계급, 곧 막강한 사자, 고등 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는 영화롭게 된 하늘 가는 필사자이다. 이 여러 계급에서 처음 된 자들은 그랜드 판다 시절에 승천 제도를 통해서 올라오고 하보나를 거쳐갔다.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나서 그들은 최후 군단에 소집되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품에 안겼으며 그 뒤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위한 고귀한 근무에 임명되었다. 브라보.
박수 쳐야 이세, 된다네. 네? 3일치 품에 안겼다는 것 때문에 박수를 치고 아, 싶던데. 중간에 카멘트 하지 마세요. 좋았어. 이세 계급은 한 등급으로서 이중 기원을 가졌지만 지금은 삼위일체를 위해 근무하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달성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우주 정부의 집행부는 확대되어 영화롭고 완전하게 된 자녀, 진화 세계 출신의 자녀를 포함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거울 작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치 회사에서 음, 이런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막 많이 알게 되겠네. 아니. 아니에요. 거기서 거울을 쓴다 그런 얘기지. 거울을 쓴다 그러지만 이 거울 작용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그 한국의 물리학자들이 이걸 좀 공부를 하면 빨리 더 잘 찾아낼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주세요. 초우주에서 나란히 있는 회의는 앞에 언급한 7집행부 집단과 다음의 구역 통치자 및 다른 지역 감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1. 늘 완전하니 초우주 대구역의 통치자. 2. 요즘부터 늘 계시니 초우주 소구역의 지휘자. 3. 늘 하나 되니 지역 우주 통치자에게 조언하는 파라다이스 고문. 4. 늘 충실하니 별자리 정부를 통치하는 최고자들의 파라다이스 상담자. 5. 초우주 본부에서 우연히 근무하는 삼위일체 교육아들. 6. 초우주 본부에 우연히 있는 영원부터 늘 계시니 7. 일곱 거울 영상 보조자, 일곱 거울영의 대변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파라다이스의 일곱 으뜸 영을 대표하는 자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앞쪽에 그 아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이 어느 새로운 이름이 막 나왔네. 어느 걸 설명, 그 위에 아까 이름 막 7개 쭉 있었잖아요. 예 완전한 이거. 여기서부터 예 이게 이제 이런 걸 통치하는 자들이 이런 이름이라는 거죠. 예, 늘 하나 되니. 음. 이쪽부터 늘 계시니 거기 7뭐가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통치자는 3명이죠. 네. 예적부터 늘 계시니 3명. 초우주 통치자 음, 3명, 3명이 초우주를 관리하니까 3 곱하기 7, 21명이 있어요. 21명. 예, 시공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태어난 존재가 예적부터 늘 계신이에요. 시공 세계에서 예. 이쪽부터 늘 버스데이가 있는 제일 오래된 존재예요. 이쪽부터 늘 계시는 초우주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예, 분이라는 예, 거죠. 시공세계에서. 이쪽부터 늘 계시니 음. 좀 천천히 나가고 그런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늘 완전한 이는 그거의 10분의 1 되나? 초우주 대구역 통치자고, 이쪽부터 늘 계시니는 예, 그리고 소구역 통치자는 늘 완전한 인가. 요즘부터 소구역, 요즘부터 늘 계시니, 소구역 예, 소구역. 그 다음에 늘 하나 된 이는, 어, 미가엘에게 조언하는 존재, 파라다이스 고문. 늘 하나 되니 예, 미가엘 부탁받아야 예,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요. 묻지 않는 어, 데 간섭을 안 하는
예, 그래요. 네. 요 정도 받지 않았는데 뭐 자꾸 뭐라 그러면은 파라다이스. 예, 반갑지가 않다고. 고맙다고 생각 안 하게 되죠, 그죠?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묻지 않는 그 조언을 조언을 하지 주지 말라. 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이걸 하세요, 감 놓으세요. 얼마 어? 올라갑니까? 잔소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잔소리지. 어디 쭉 완전하니 쭉 대구역, 구역 정도 아니에요. 쭉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참 올라갔어요. 뭘 잘못 아, 눌러가지고 예, 잘못 눌러가지고 계속 있었어. 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여기. 어, 늘 완전한이는 대구역 통치자고, 예. 그 늘 하나 되니는 미가엘의 형 자격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인가? 임마누엘 다들 고개 숙이는데 미가엘이 나타나면 다들 고개 숙이는데 임마누엘은 그렇지가 않다고 형이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이라고. 3일. 근데 임마누엘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안 숙인다는 거죠. 그렇지. 형이기 때문에. 음, 왜 늘 하나 되니 삼일째가 낳은 아들. 음. 따지고 얘기하니까 좀 들어가죠. 네. 늘 충실하니는 별자리 통치자. 어? 늘 충실한 이는 어, 최고 통치자에게 조언해 주는 자, 고문. 충실한 이는 음, 별자리 예. 통치자. 그럼 늘 충실한 이도 삼일체 아들인가요? 늘 충실한 이. 삼위일체 아들일 거예요. 근데 제일 아, 제일 밑에 있지는 않고 제일 밑에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교육 아들이고 아, 삼일째 교육 아, 아들. 넘버 5에 늘 충실한 이는 최고자들에게 조언해 주는. 최고자. 예. 근데 그 아파트라고 그러나 계시는 곳이 아, 수수하다, 초라하다, 초라하게 산단 예, 말이죠. 예.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예, 해놓고 예, 그래, 살겠죠. 그렇다고 그래요. 늘 충실하니.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원부터 늘 계시니, 영원부터 늘 계시니는 응, 하보나의 10억 세계의 응. 각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영원부터 늘 계시니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금방 영물 계시니까. 영원부터 늘 계시니가 하보나에는 하보나에 있는 10억 개 세계, 10억 세계의 각 곳에 다스리는 분이 영원부터 늘 계시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볼스데이가 없죠. 왜요? 영, 소우주가 아니고 하보나 쪽에 아니 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 세계에 아, 다스리기 때문에 기록이 아, 없어요. 기록이 없어? 생일이 없다고.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안 해. 그래요? 음. 영원부터. 아, 이분은 birthday가 있는 사람보다 높은 분입니까? 근데 가끔 뭐
볼 일이 있어서 예, 초호주에 들리는가 보죠. 예. 가서 그러니까 보려고 아니 뭐 구경하나 구경하느라고 우연히 방문하는 영혼부터 늘 계시니 영혼부터 늘 계시니가 몇 명이 있을까요? 21명. 10억 명. 시범명. 바보는 10억 개 각 곳을 갖고 다스리는 분이니까 10억 10억 명, 명이고 10억 명. 그 다음에 옛적부터 늘 계시니는 몇 명일까요? 예적부터 늘 계시니 요즘부터서 모르겠는데요. 각 초호주에 세 분 이 곱하기 21명, 곱하기 21명. 7 하면 21명이죠. 근데 아마 같은 격인 것 같아요. 영혼부터 늘 계시니하고 예적부터 늘 옛적부터 늘 계시니 계시니는 아마 대등한 대등한 존재, 계급. 아, 예? 비슷한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급이다. 그러나 하나는 영혼부터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죠. 옛적부터 늘 계시는 영원부터는 아주 있는 오래 전에 시공세계에서 처음으로 벌스데이가 있어요. 예적부터 늘 계시니 음. 그러면 영원부터 늘 계시니까 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지 물론. 벌스데이가 없는 걸 예. 보니까 근데 어, 대등한 계급이다. 예, 대등한 계급이다. 뭐 참 이름 근사하게 짓지 않았어요? 예적부터 늘 계시니 늘 충실하니 상담자고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뚝뚝이 거울 영상 보조자는 또한 초우주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자격으로 완전히 활동하지 않는 수많은 존재 무리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이 집단에 포함되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초우주에서 최상 존재에 진화하는 성격 모습, 최상위의 무제한 감독자, 궁극 위의 제한된 대관, 위험자의 이름 없는 연락 반영자, 영원한 아들의 초월 성격 영 대표자들이다. 초우주의 여러 본부 세계에서는 거의 언제나 모든 집단의 창조된 존재를 대표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막강한 이품 천사, 그리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초우주에서 일상적인 봉사 작업을 수행한다. 초우주의 행정, 통제, 봉사 및 집행 판결을 담당하는 이 놀라운 중심들의 작업에서 효과적 봉사, 현명한 관리, 사랑의 봉사, 정당한 판결을 위하여 우주 생명이 사는 모든 구체의 지적 존재들이 서로 섞인다. 질문 있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음, 이게 올라가 보면 음. 이름 없는 연락 반영자. 그 이름이 없으면 뭘로 기억해요? 숫자로 기억합니까? A, B, C 이런 거와 하나님만 아마 기억하시면 되는 숫자 거야? 있겠지. 숫자로 기억합니까? 예. 그, 좀, 좀 파워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름 없는 연락 반영자. 위험자의 이름 없는 위험자인데. 그래도 하늘에서 어떤 적책을 만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 앞에만 뒤로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좀 요, 쉬운데, 요까지 하고 여기까지 마저 끝내지 그러면. 끝내고, 네, 마저 읽어주세요.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더 내려가야 돼. 내려가요. 네. 여러 초우주는
어떤 종류의 대사 대표부도 두지 않는데 그들이 완전히 서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곱 으뜸영이 유지하는 파라다이스 정보 교환소를 통해서 그들은 겨우 서로의 일에 관하여 소식을 듣는다. 우주 창조의 다른 구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상관없이 자체 초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초우주 통치자들은 신다운 지혜를 가진 자문회의에서 일한다. 진화하는 체험적 최상 존재의 성격과 통치권이 완전히 사실화되므로 초우주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우주들의 이러한 고립은 계속될 것이다. 예, 너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대사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교환한다 그래요. 음, 파라다이스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정보 교환이 되는 거죠. 음, 누가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일곱 으뜸령 이거는 초우주에 한 번씩 있는 분이죠. 예, 일곱 으뜸령 그래서 알았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으뜸령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까? 각 초우주, 를 대표하시는 예, 분인가 보네. 각 초우주의 지성을 부여한다. 지성을 부여한다. 지성 존재. 그리고 미가엘들이 우주 창조를 지옥 우주 창조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무한한 영의 도움을 으뜸 영의 도움을 받아요. 미겔이 지옥 우주를 창조하려면 음, 무한한 영이 창조 딸을 어, 마련해주고, 무한한 영이 음, 그 배우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음, 같이 일할 음. 수 있는.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근데 이 무한한 영이 있어야지만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게 음. 사람도 결혼을 해야지만은 서로 성숙해지고 아이도 낳고 제대로 가족 생활을 하듯이 각 초우주에 일곱 중년 각 초우주에 한 번. 3부를 조금 읽을까요? 예, 네, 이게 기억하십니까? 어딘지? 아 82편 5장이요. 토요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아담 이브 편을 공부하는 거죠. 82편. 네, 5장. 자, 좀 왜 글자가 조그매요? 이미주 선생님 읽을 수 있습니까? 혹시? 아, 저는 지금 이게 화면이 적어갖고, 아, 네,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네. 예, 예, 5. 동족 결혼과 족의 혼. 아주 일찍부터 야만인은 종족의 혼합이 자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관찰했다.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반드시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반드시 비교해서 더 나았다. 따라서 도덕 관습은 가까운 친척 사이의 성관계를 제한하도록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조구의 결혼이 진화적 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선택하는 기회를 크게 늘린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조구의 결혼으로 생긴 사람들은 더 능력이 있고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더 컸다.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자들은 그들의 도덕 관습과 함께 차츰 사라졌다. 이것은 모두 천천히 일어났고 야만인은 의식해서 그런 문제를 따져보지 않았다. 그러나 후일에 진보하는 민족들은 따져보았고 또한 부족 간의 결혼이 지나치면 때때로 일반적 결점이 생긴다는 것을 관찰했다. 좋은 핏줄을 가진 자들의 근친교배가 때때로 강력한 부족을 세우지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들의 근친교배로 나쁜 결과가 생기는 놀라운 경우는 사람의 머리에 더 강하게 인상을 주었고 그 결과로서 진보하는 도덕 관습은 갈수록 더 아예 가까운 친척 사이에 결혼을 막는 금기를 형성했다. 질문 있습니까? 서양에는 사촌 결혼이 더, 흔했던 것 더 같아요. 흔하다고. 에집트 왕가도 음, 자매하고 그지 아들하고 딸이 결혼했어. 그래서 거기도. 망했지. 참 그걸 그 몰랐나? 누구 에집트 그 얘기 잘 하시는데 에집트의 그, 투탕카몬, 그 투탕카몬이 어, 그 아버지 누구냐? 아케나톤. 아케나톤, 아케나톤의 부인이 니페르티티고 딸이 있었던가? 딸이 뭐 몇이 있었는데 투탕카몬은 고고학자들이 아케나톤의 아들이다. 음, 근데 니페르티티 말고 다른 여동생들? 다른 왕비가 니페르티티 말고 또 하나 있었다고요. 아마 어, 그 두 번째 부인이 티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궁정에서 왕자 대접을 못 받은 거야. 서자같이 그렇게 돼 있었나? 그래서 한국으로 하면. 고고학자들이 투탕카멘이 왕자다. 왕자는 맞는 아들은 맞는데 아케나톤의 아들은 맞는데 다른 다른 음,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서 니페르티티가 아마 좀 파워풀했어. 더 파워가 있어서 그 티라는 왕비가 제대로 행세를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투탕카멘이 아들은 맞는데 왕자 대접을 못 받은 거라. 아, 아들이냐 아니냐 고고학자들이 물어보면은 그 아들은 맞지. 서자같이 그랬는가 보다. 서자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으로 음, 말하면. 음. 그리고 일찍 죽었잖아요. 그게 같은 아케나톤의 딸하고 음, 아케나톤의 아들, 음, 다른 부인을 통해서 제2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하고 음. 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네, 그게 실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파워가 없었군요. 파워가 아니고 유전적 유전적인 결함이 결함이. 있어서 뭐 아마 제대로 잘 걷지 못한 것 같아 투탕카멘이. 탕카몬이 그리고 20살쯤 돼가지고 죽었다고 막 결혼한 다음에 아,
그래서 큰 무덤이 아니고 작은 무덤이 있었는데 누가 파질 않아가지고 지금 그 무덤이 고스란히 그래서 남았군요. 그 투탕카멘이 죽고 그 아케나톤의 예, 딸이 결국은 그 아이라는 사람, AY 예, 사제. 하는 사람, 아이라는 사람, 사제하고 결혼. 결혼하는데 그게 싫어서 에집트에다가 아니 어디 히타이트 족인가 누구한테 예, 그 프린스를 하나 보내달라. 여기는 어, 저 영감 니페르티티가, 어, 니페르티티가 그렇게 니페르티티가 했어. 니페르티티가 파고 아니고 있었어. 그 딸이 이 사람. 딸이 어, 히타이트 궁하고 연락을 취해서 프린스를 하나 보내라 그랬는데 그 편지를 아이가 뜯어보고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게 되게 나쁜 어, 놈이더라고. 그 아이가 아이라는 사람이 사제인데 나이가 되게 많은 아이라는 사제야. 사람이 아이라는 사람이 아케나톤의 딸하고 결혼한 다음에 음, 6개월 있다가 그 딸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본처. 자기 본초하고 다시 아, 살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반란이 생겨서 그것도 다 죽었어. 없어졌지. 아이가 예, 간여를 많이 예, 했군요. 아이라는 사람이 아주 묘한 나쁜 놈. 나쁜 짓을 많이 했군요. 예, 파울을 잡으려고. 이게 10분 정도 더 해도 돼요.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동일한. 종교는 오랫동안 족의 결혼을 막는 효과적 장벽이었다. 많은 종교적 가르침은 신도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여자는 보통 족내 결혼, 남자는 족의 결혼 풍습을 더 좋아했다. 재산은 언제나 결혼에 영향을 미쳤고, 때때로 재산을 한 씨족 안에서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아버지의 부족 안에서 남편을 고르라고 여자에게 강요하는 관습이 생겼다. 이런 종류의 판결은 사촌의 결혼을 크게 번성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기술의 비밀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안에서 짝짓는 관습을 지켰다. 솜씨 있는 직공들은 가진 기술의 지식을 가족 안에서 지키려 하였다. 우수한 무리들은 고립되었을 때 언제나 같은 혈족끼리 짝짓기로 되돌아갔다. 놋 족속은 15만 년이 넘도록 부족 안에서 결혼하는 큰 집단 중의 하나였다. 후일의 종래 결혼 관습은 보라 인종의 전통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보라 인종의 경우 처음 짝짓기는 어쩔 수 없이 형제와 자매 사이였다. 형제와 자매의 결혼은 옛날 에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그리고 안드 족속이 한때 차지했던 땅의 두루 보통이었다. 에집트인은 왕족의 피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노력으로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관습을 오랫동안 지켰고 이 관습은 페르시아에서 더 오래 지속되었다. 아브라함 시절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인 사이에서는 사촌 결혼이 의무였다. 사촌은 사촌과 먼저 결혼할 권리가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은 배다른 누이와 결혼했지만 그러한 연합은 후일의 유대인 관습에서 허락되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그게 잠깐 그랬으면 괜찮은데 너무 오래도록 이런 풍습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기형아가 남았는가 봐요. 음, 그 아케나돈도 결국 그 자식들이 사촌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새끼를 잘 종족 보존을 못한 거라. 음, 그래서 20살쯤 돼가지고 누구야 그 투탕카문이 음, 다리를 절었다고 쟤들 잘 음, 못 걸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하니까 빨리 죽었군요. 옆에 있는 놈들이 아이가, 들어먹으려고 그런 거지. 아이가, 응, 아이가 사지. 야, 뭐 잘 걷지도 못하는데 뻥 차고 자기가 해먹고 음, 나라가 망했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왕족을 어, 예, 왕조를 지키려면 음, 사촌 결혼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죠.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그랬들도 예,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 아이들을 시키면 지금 우리 이지영 선생님하고 오케이. 계속 김 읽어주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이의 결혼을 처음으로 그만둔 것은 다처 관습하에서 생겼는데 이는 누이인 아내가 다른 아내나 아내들을 도도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관습은 죽은 형제의 과부에게 장가드는 것을 막았지만 살아있는 형제가 그의 죽은 형제를 위하여 자식을 낳아줄 것을 요구했다. 어떤 정도라도 안에서 결혼하는데 저항하는 생물학적 본능은 없다. 그러한 제한은 전적으로 금기의 문제이다. 남자가 두둔했기 때문에 조그의 결혼이 마침내 지배했다. 바깥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인척들로부터 더 큰 자유를 얻을 것을 보장했다. 친숙은 경멸을 낳는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 요인이 짝짓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부족 바깥에서 짝을 고르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안에서 하면 숫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사람을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바깥 사람보다. 좀 다양성이 예, 효과가 있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부족은 마침내 시족 간의 결혼을 금했으며 다른 부족들은 어떤 카스트와 짝짓는 것을 제한했다. 자기 토템의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금기는 여자를 이웃의 부족으로부터 훔치는 관습을 촉진하였다. 나중에는 친척 관계보다 오히려 영토에 거주하는 것에 따라서 결혼을 규제했다. 종내 결혼이 현대의 조계 결혼 관습으로 진화한 데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금기가 서민에게 종래 결혼을 막는 것에 근거를 둔 뒤에도 추장과 왕들은 왕족의 핏줄을 모으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관습은 보통 군림하는 통치자에게 성 문제에서 어떤 자유를 허락했다. 후일의 안드 민족들의 존재는 산객 종족들이 자신의 부족 바깥에서 짝지으려는 욕구가 증가한 것과 많은 상관이 있다. 그러나 이웃하는 집단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배우기까지 족 외 결혼은 유행될 수 없었다. 족의 결혼 자체가 평화를 추진한다. 부족들 사이의 결혼은 적대 행위를 줄였다. 족의 결혼은 부족의 조정과 군사연합으로 이끌었다.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족의 결혼이 지배하게 되었고, 족의 결혼이 국가를 세웠다. 모험과 탐험은 짝짓는 범위를 연장하는 데 기여했고, 종족 문화의 교류를 크게 수월하게 만들었다. 종족의 결혼 관습에서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점은 대체로 이 족의 결혼 관습과 그에 따른 아내 훔치기와 다른 부족으로부터 아내 사들이기 때문이며 이 모두가 독립된 부족 관습의 혼합을 초래하였다. 종내 결혼을 막는 이 금기가 사회적이요 생물학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단계의 사동관계, 곧
아무런 핏줄 관계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친척 사이의 결혼을 막는 금기에서 잘 나타난다. 예, 그 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음? 예, 그러면 여기는 오늘 좀 쉬운 편이잖아요. 어, 그리고 재밌고 예, 앞에 공부 좀 더 해도 돼요. 아니 시간 됐어요. 저 시간이 좀 길지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내일 또 네, 봬요. 예. 네. 감사합니다.